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구은영이라고 해요. 동갑내기 남편과는 20대 초반에 만나서 결혼도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일찍 했어요. 캠퍼스 커플이었냐고요? 아니요. 저랑 남편은 출신 학교도 다르고 솔직히 말하면 둘 다 학교를 그리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고백을 하자면요. 저랑 남편은 클럽에서 만난 사이예요. 클럽이 무슨 불법적인 곳도 아니고 클럽에서 만난 사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째 양가 부모님께는 사실대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시댁에서도 썩 좋아하실 것 같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소개팅에서 만난 사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클럽에서 만나 연애한 사이랍니다. 그런 것 치곤 꽤 오래 잘 만난다고 친구들도 다 신기하다고 하긴 했는데 클럽에서 만나 결혼하는 사람들이 저희밖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와 남편은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20대 중반, 다소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장에서 혹시라도 친구들이 괜한 소리 나불거려서 친척 누구라도 클럽 어쩌고 하는 소리 듣게 될까봐 친구들 입단속을 얼마나 시켰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뭘 그렇게까지 그랬나 싶은데 그땐 그게 알려지는 게 그만큼 싫더라고요. 남편은 취직해서 회사 생활하는 것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장사할 거라고 일을 벌였었는데 그렇게 벌인 장사가 꽤 잘 됐던 거예요. 일찍 기반을 잡았으니 결혼도 일찍 하게 된 거죠. 시댁에서는 사업하는 아들 내조하라고 결혼을 반겼고 저희 집에서도 뭐 남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니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양가 축복 속에 결혼식도 아주 화려하게 했답니다. 제 몸 꾸미고 치장하는 것도 최고로 좋은 걸로 했고 신혼여행이며 신혼집이며 뭐 하여간 다 남들 보기에 우아한 소리 나오는 걸로 했으니 친구들도 다 부러워했고 저도 마냥 행복하고 좋았어요. 게다가 결혼해선 남편 사업이 더 잘 됐어요. 남편은 원래 옷에 관심이 많아서 자기 옷도 엄청 잘 입고 다녔던 사람인데 사실 저도 그래서 남편한테 호감을 느꼈던 거기도 했거든요. 스타일이 정말 좋았죠. 무튼 그런 감각을 살려 남성 의류 편집 매장을 운영했는데 그게 점점 규모가 커져서 가방이나 시계 같은 액세서리는 물론이고 니치 향수 브랜드 하나를 독점적으로 취급하게 되면서 더 인기몰이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특화 상품이 생기니까 여기저기서 컨택이 들어오고 그전까지 발품 팔아 제품 셀렉을 하던 남편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좋은 제품 선점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를 소개하는 프리미엄 편집샵으로 이름이 나면서 쇼핑에 돈 아끼지 않는 고정 고객들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으니 수익도 꽤 안정적이었고 말이에요. 그야말로 걱정할 게 없었고 딸, 아들 차례로 둘 낳아 키우면서도 모든 최고급으로 호화롭게 키웠어요. 좋다는 것만 골라 입히고 먹이며 등하교도 제가 직접 시켜줬는데 제가 몰고 다니는 차만 해도 사람들이 뒤돌아 다시 쳐다볼 정도로 좋은 차였죠. 그러니 저희 애들은 학교에서도 꽤 유명한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좀 사는 애들로 유명했던 건데 그게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큰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 같은 반 남자애가 저희 딸을 좀 괴롭혔던 일이 있었는데 괴롭힌 이유가 재수없어서였다니 기가 막혔지 뭐예요. 요즘 애들 빠르다 해도 그 정도일 줄 몰랐는데 위화감이라는 말을 또 어떻게 알아서는 괜한 위화감 조성하는 게 재수없어서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아차 싶은 마음도 들긴 했는데 그렇다고 그 남자애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뭐가 됐든 친구를 못 살게 구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니까 그 애를 타이르고 사과를 하라고 할 참이었는데 그 남자의 엄마도 한성가라는 여자였던 겁니다. 결국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어 그 엄마랑 대판 싸우게 된 거죠. 근데 세상에 그 엄마 보니 그 남자애가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애 엄마가 완전 막무가내 스타일인 거예요. 왜 우리 애한테 뭐라고 해요?
애들끼리 일어난 일이면 애들끼리 해결해야 하지. 왜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 아들 붙잡고 뭐라고 하냔 말이에요. 내 아들 입장에선 그게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껴졌겠냐고요. 제가 뭐라고 애를 다그친 것도 아닌데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저한테 그러는데 어이가 없는 거죠. 정작 애는 위협은커녕 저를 가지고 놀려고 하던데 무슨 소린지. 하여간 납득 안 되는 소리만 하면서 저를 몰아세우려고 하길래 저도 맞서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 엄연히 그쪽 아들이 제 딸 괴롭혀서 우리 둘 다 학교에 불려오게 된 거 아시잖아요. 그럼 우선 우리 애한테 사과부터 하도록 하셔야지 어떻게 이러세요? 제가 보기엔 상황 빤히 다 알면서 그런 식으로 전세 역전시키려고 수부리는 건가 싶었던 거예요. 사실 그 엄마가 이혼녀였는데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도 이혼녀라고 무시당하기 싫어서 그러는지 평소에도 센 척을 하는 걸로 말이 좀 있던 엄마였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식으로 따지고 맞서고 그러는 걸 잘 못하는데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가는 완전히 당하겠다 싶어서 남편도 불렀죠. 그 집은 아빠 없는 거 알면서 남편 보는 걸 두고 저더러 치사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희 딸이 괴롭힘을 당한 상황에서 사과조차 제대로 못 받게 생겼는데 그렇게 당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 남편까지 나타나니 그 여자는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쩜 제가 남편이 없다는 거 다 알면서 애 아빠 부르신 건 좀 너무하셨어요. 가뜩이나 당장 애가 주눅 들고 상처받을 것 같아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와, 이 엄마 진짜 고단수인 거 있죠? 제 남편 나타나기 전이랑 태도 완전 싹 바꿔서 말투부터 공손하게 바꾸고 감정에 호소하는데 여시도 보통 여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엄마 수쓰는 게 눈에 훤히 보여서 기막히고 어이없어 죽겠는데 저희 남편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 있죠. 남편이 예술가적 기질도 있는 편이고 완전 감성적인 데다 공감 능력도 뛰어나니 그 여자가 그렇게 약한 척하는 거에 넘어가서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연락받고 오긴 했지만 애들끼리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유, 화해 잘 시키면 되죠. 그러더니 저더러도 그의 엄마랑 화해하고 잘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화상.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근데 결국 그의 엄마랑 잘 풀려서 진짜 친해지게 되긴 했어요. 제가 결혼도 일찍 했고 아이도 금방 가졌으니 꽤 젊은 엄마였거든요. 특히 큰딸 친구들 엄마들은 웬만하면 다 저보다 위였는데 그의 엄마도 저보다 5살이나 많더라고요. 그쪽에서 먼저 자기가 좀 심했던 것 같다 하면서 사과를 해오니 저도 같이 사과하면서 풀었고 이후로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됐어요. 애들 같이 놀라고도 하고 애 학원 넣어놓고 둘이서 밥 먹거나 차 마시며 수다도 떨고 또 급할 땐 애를 맡기기도 하고 그랬죠. 사실 저는 그 언니한테 애 맡기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 언니가 몇 번 자기의 저희 집에 맡겨놓고 볼일 보고 오고 그러긴 했어요. 언니랑 저랑 잘 지내니 언니 아들도 더 이상 저희 딸 괴롭히지 않고 잘 지냈고 저희 아들이 걔를 형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기도 했고요. 누나 싫고 형 갖고 싶다고 노래 부르는 저희 막내였으니 더 좋아했던 거죠. 저희 딸이랑 언니네 아들은 중학교부터 다른 학교를 가게 됐지만 저희 막내가 언니네 아들과 같은 중학교에 진학하며 인연이 계속 이어졌고 사는 곳도 멀지 않으니 그렇게 친구처럼 쭉 가깝게 지냈답니다. 그렇게 애들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저희 애들 둘 다 고등학생이 됐어요. 저희 애들은 둘 다 월등히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고 고만고만하게 과외비 아깝다 생각은 안 들 정도로 성적을 받아오고 있어요. 남편도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리 잘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으니 애들 공부 빡세게 시킬 생각 없었고 각자 하고 싶은 일 찾아서 밥값하며 살 수 있게 지원해주면 된다 했었거든요. 저희 딸은 남편의 예술적 재능을 닮아 어릴 때부터 미술을 좋아해 전공을 시키려고 하고 있었고 저희 둘째는 아직 고민 중이라는데 엉뚱한 구석이 있는 아이라 뭘 하고 싶다고 하려는지 기대가 되는 중이었답니다.
애들 장래에 대한 생각이나 하며 평온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갑자기 남편이랑 거래하던 중국 공장이 엎어지면서 남편 사업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된 거예요. 남편은 편집샵을 운영하면서 자체 브랜드 개발까지 하게 되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는 열정까지 보였거든요. 자체 제작 상품을 만들어내는 걸 담당하던 중국 공장에 문제가 생긴 거였고 그게 생각보다 심각한 거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 잘 나가던 사업이 남편 회사 문제도 아니고 거래처 문제 하나로 그렇게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나 했는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로 알밖에 도리가 없었어요. 사실 저는 남편 사업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관여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남편도 집에선 일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생활비며 뭐며 저희 가족은 늘 풍족하게 살았으니 남편 사업도 계속 잘 된다고만 생각했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남편 회사가 그렇게 어려워졌다고 하는데도 제가 뭘 어떻게 도와야 하는 건지 알지도 못했죠. 그런데 남편이 정말 어려워졌는지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그마저도 남편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남편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언니였어요. 얘, 네 남편 사업이 그렇게 힘들어져서 어떡하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던데 괜찮은 거야? 어머,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애들도 모르는 일인데 어디서 들었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아니, 넌 몰라? 내가 너희 남편 돈 빌려줬잖아. 돈 부탁하면서 대충 얘기하는 거 들었지. 근데 넌 진짜 네 남편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여 안 하고 살았나 보다? 어찌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만 멍청이로 만들어 놓은 남편한테 화가 났죠. 사업 때문에 힘든 건 알지만 그건 좀 따져야겠다 싶어서 그날 저녁 남편 들어오기만 기다려서 한마디 하려고 벼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시모가 남편이랑 같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시모가 김치 담으신다고 하더니 그거 가져다 주시러 오신 것 같았어요. 시모가 계시긴 했지만 제가 못할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시모도 아셔야 한다 싶기도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말을 했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나랑 친한 언니한테까지 돈을 빌린 거면 적어도 나한테 언질은 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그 얘기 듣고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 그 언니 말고도 그런 식으로 또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돈 빌리면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거 없어? 그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다른 사람 더 있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 나 정말 오늘처럼 곤란한 상황 다시 겪고 싶진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할 말 있으면 해달라는 거야. 얘 좀 봐. 너 지금 네 남편한테 바가지 긁니? 그렇게 생판 남이란 여자도 네 남편 사업 돕겠다고 돈 빌려줬다는데 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네 남편한테 그런 소리나 해? 어머니, 그래도 할 소린 해야죠. 제가 오늘 얼마나... 네가 뭘 겪었다고 이래?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공주처럼 앉아서 네 남편 고생하는 거 구경만 하는 주제에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언제까지 이러고 가만히 있을 거니? 남편한테 한 소리 하려다 도리어 제가 시모한테 10마디 듣게 된 거죠. 시모는 제 등짝까지 한 대 찰싹 치시더니 아주 잘됐다 하며 대놓고 저한테 퍼붓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시집 와서 지금까지 10원 한 장 벌어온 적 없으면서 씀씀이는 어찌나 해픈지. 내 아들 사업 잘 되는 바람에 간땡이만 커지고 눈만 높아져서는 네가 지금 네 남편한테 그런 소리나 할 때니? 시모는 아주 날 잡았다는 듯이 저를 잡돌이하면서 저더러 밖에 나가 돈이라도 벌어오라고 몰아세우는 것 같았어요. 그 말 듣고 있는데 억울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시모는 더하단 말이죠. 아들 잘 둔 덕에 여기저기 안 가보신 여행지가 없고 드시는 것도 얼마나 좋은 것만 드시는지 몰라요. 누가 할 소리 하나 싶은 억하 심정에 저도 시모한테 그랬어요. 그럼 어머님도 집이라도 팔아서 남편 사업 자금 좀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그 집도 남편이 사업 한창 잘 될 때 사들인 집이잖아요.
집을 팔 거면 저희 집을 먼저 팔아야지. 늙은 시애미 사는 집에서 쫓겨나는 꼴 보러는 게 며느리라는 게 할 소리야? 넌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고 자란 거냐? 저로선 할 말 당당하게 했던 건데 소득도 없어 더 혼나기만 했어요. 이 나이에 가정교육 어쩌고 하는 소리까지 들은 거잖아요. 친정에선 물론이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도 그런 식으로 혼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눈물이 쏙 빠지려고 하는 걸 오기로 겨우 참았어요.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후로도 시모의 잔소리와 압박이 계속됐답니다. 이건 뭐 제가 진짜 일하러 나간다 소리할 때까지 계속 그럴 것 같더라고요. 시모도 시모지만 남편이 그렇게 백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 하니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한 거예요. 제 차 가져가서 택배 물건 실어다 배송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일 먼저 하러 갔는데 주차 위반 범칙금만 물고 할당받은 물량 반도 다 배송도 못했으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컸죠. 그건 안 되겠다 싶어 다른 걸 알아봤는데 생수 배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보니까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배달하는 거라 동선이 복잡하지 않은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택배는 진짜 지도 보느라 머리가 아팠거든요. 생수가 좀 무겁긴 했지만 그동안 PT며 필라테스 열심히 다닌 덕분에 근력이 나쁘지 않았으니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운동한다 생각하고 시작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가방이며 시계, 고가의 액세서리 등 값나가는 것들도 죄다 내다 팔아서 목돈 만들어 남편한테 다 갖다 줬어요. 그것만 해도 꽤 큰 돈이었는데 어찌 된 것인지 그렇게 해줘도 뭐가 좀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전혀 안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점점 더 나빠지는 것만 같더라고요. 결국 애들 다 있는 시간에 집으로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그 정도면 진짜 갈 때까지 간 거고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구나 싶은 생각에 겁도 덜컥 났어요. 저는 물론이고 우리 애들도 그런 지경이 되니 남편 사업이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걸, 우리 집이 완전 쫄딱 망하게 됐다는 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나 미술 공부 계속할 수 있는 거야? 입시가 코앞인데 나 어떻게 해야 해? 딸이 그렇게 물어오는데도 어떻게 답을 해줘야 할지 저도 그저 막막하기만 했어요. 게다가 저희 집 둘째는 집안 시끄러운 틈을 타 제가 평소에 걱정을 좀 했던 친구들이랑 좀 자주 어울리는 것 같더니 급기야 가출까지 한 겁니다. 행복하고 풍요롭기만 했던 제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건가 싶더라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 있으니 남편이 저를 붙들고 큰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비장하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며칠 안에 이 집 경매로 넘어가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에도 차 앞딱지 붙을지도 몰라. 뭐? 사람들 들이닥쳐서 빨간 딱지 붙이고 막 그러는 거 말하는 거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 그럼 우리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그럴 순 없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전에 챙길 거 챙겨서 나가는 게 최선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야반도주라도 하자는 말이야? 다른 방법이 없어. 뭐라도 챙길 수 있는 걸 챙기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당신도 돈 될 만한 거 미리미리 좀 챙겨놔. 야반도주라니. 그럼 우리 계속 숨어서 지내야 해? 우리 아들은 집까지 나갔는데 이 상황에서 연락도 못하면 애가 나중에 집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잖아. 어떡해. 애한텐 내가 다른 핸드폰 사용해서 연락 남겨두면 되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당장 내일 밤에 짐 챙겨서 뜨는 게 좋겠어. 내일? 아니, 이렇게 갑자기. 근데 어떻게 갈 거야? 이삿짐 센터 같은 건 티나서 못 부를 거 아니야. 용달은 내가 이미 다 섭외를 해놨지. 최 기사님이 와주시기로 했어. 그러니까 오시면 많이 도와주시긴 할 거야. 최 기사님이란 분은 저도 잘 아는 분이에요. 남편 사업 초창기부터 배달을 전담하셨던 분인데 남편이 가끔 운전을 부탁드리기도 하고
집에서 뭘 좀 챙겨와달라고 부탁도 하고 뭐 그렇게 자질구레한 것들까지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허드렛 일 맡아주시는 비서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물론 그만큼 보수도 넉넉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인연이니 야반도주를 하면서도 믿고 부탁을 한 거겠죠. 연세는 좀 있으신 분인데 늘 듬직하게 일을 처리해 주셨던 분이라 저도 그분이 와주셔서 마음이 좀 놓이긴 했습니다. 다음날 최 기사님은 생각보다 일찍 와주셨어요. 남편 말처럼 짐 챙기는 것부터 도와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최 기사님이 오신 것만 보고 또 일 처리할 게 있다고 잠깐 다녀오겠다고 했고 저는 최 기사님 도움을 받아 한참 짐을 싸고 있었는데 갑자기 최 기사님이 굳어진 얼굴로 제게 오셔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사장님 믿지 말아요. 바깥 양반 믿지 말라고요. 네? 최 기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아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저놈 저거 보통 놈이 아닌 건 알았지만 아주 나쁜 놈이지 뭡니까? 최 기사님은 연세는 많으셨어도 남편한테 언제나 사장님이라고 하며 깍듯하고 반듯하게 대하시던 분인데 이놈 저놈 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놀랐어요. 대체 무슨 말씀이시냐 하는 소리만 연달아 내뱉는 저를 최 기사님은 남편 서지로 이끄시더라고요. 이걸 좀 보세요.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최 기사님은 웬 찌그러진 상자 하나를 가리키시는 거였는데 우리 집에 이런 상자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낡고 오래된 상자였고 심지어 귀퉁이가 찌그러져 틈이 벌어지기까지 했던데 그 틈으로 내용물들이 삐져나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사진 같아서 집어 들어봤더니 글쎄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는지 아세요? 저와 친한 그 언니 있잖아요. 남편한테 돈까지 빌려줬다던 그 언니 말이에요. 그 언니와 제 남편 그리고 그 언니 아들까지 데리고 가족 사진처럼 아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냥 가족 사진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그 짧은 순간에 어찌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는지 그걸 감당을 못해서 사람들이 기절하고 쓰러지는구나 싶었어요. 그런 걸 처음 겪는 거거든요. 최 기사님은 그런 제게 물 한 잔 갖다 주시며 진정을 시켜주셨어요.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그 사진 한 장이 다가 아닐 겁니다. 저 상자에 뭐가 있었는지 확인하셔야죠. 맞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되죠. 저 상자부터 깨부수던지 해서 열어봐야겠어요. 상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는데 오래된 데다 이미 찌그러져 틈이 벌어진 상황이니 망치를 가져와 몇 번 내리쳤더니 흥부 박 터지듯 바로 열리더라고요. 그 상자는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삐져나온 한 장의 사진은 세 발을 피었고 그 상자 안에는 정말 많은 사진과 카드,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계속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사진들부터 들여다봤죠. 언니 아들이 저희 딸 괴롭혔던 그 시절, 그러니까 저희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시절 사진부터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은 그 언니와 그 아들까지 데리고 아주 단란한 가족 행세를 하며 이중생활을 했다는 증거들인 셈이죠. 카드와 편지는 대부분 그 언니가 남편에게 쓴 것들이던데 몇 개 열어보다가 역겨워서 더 읽지도 않았고 그중 몇 개는 아이 글씨가 적혀있길래 그걸 집어들었는데 언니 아들이 제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더군요. 그리고 편지에 적힌 내용들을 보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그 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았는데 최 기사님이라도 붙들고 이야기를 하겠더라고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다 뭐냐고요. 설마 둘이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인 건 아닐까요? 애가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정말 남편이 그의 아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속단하지 마세요. 최악의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절망하지도 마시고요.
최 기사님이라도 옆에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저 혼자였다면 난리치다가 진짜 뇌혈관이 터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신경질에 화도 나서 그놈의 상자를 내동댕이 쳤는데 상자 바닥에 분리 칸막이 같은 게 있었더라고요. 제가 내리치는 바람에 그게 툭 튕겨서 나오면서 칸막이 아래에 있던 것들이 드러난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그 사진이며 편지 같은 것들이 다가 아니었던 겁니다. 거긴 고가의 명품 시계와 딱 봐도 퀄리티 좋은 다이아몬드와 보석들이 세팅된 것도 있고 알맹이만 있는 것도 있고 하여간 아주 꽉 차 있더라고요. 대부분 남편 가게에서 취급하던 물건들인 것 같았고 일부는 남편이 소장하고 있던 것도 있는 것 같았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돈 되는 건 다 갖다 팔았다고 했는데 이렇게나 꽁쳐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배신감에 연타로 두들겨 맞는 것 같았죠. 현기증이 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마침 그때 현관 도어락 소리가 나며 남편 놈이 집에 들어온 겁니다. 남편이 집에 기어 들어오는 그 꼴을 보니 눈 뒤집혀서 아픈 것도 다 잊어지더라고요. 그 상자 남편 눈앞에 내밀며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이게 다 뭐야? 세상에 이딴 걸 서재에 고이 숨겨두고 있었어? 나랑 우리 애들 다 같이 살고 있는 이 집에 이딴 걸 놔둬? 이게 무슨 네 보물단지니? 어디 할 말 있으면 해봐. 변명이든 뭐든 말해보라고. 제 손에 이미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으니 변명 같은 건 꿈도 못 꿀 상황이었을 겁니다. 결국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언니, 아니 언니는 무슨 언니예요. 그죠? 그년이랑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학교에서 그런 일 있고 나서 그 여자가 우리 가게에 찾아왔더라고. 남편도 없는 여자가 남성 제품만 취급하는 곳엔 웬일인가 싶어서 남자친구라도 있나 했더니 대놓고 나한테 엄청 적극적으로 들이대더란 말이야. 그걸 말이라고 하니? 겨우 한다는 소리가 그 여자가 들이대서 넘어갔던 거다? 그 얘기하는 거야? 참 어이없다. 내 입장을 설명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줘. 제가 듣기에는 그저 그래, 네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변명을 하는구나 싶었지만 일단 들어주긴 했어요. 그년이 저보다 5살 위니 남편에게도 5살 연상인 건데 사실 남편이 저 이전에 만났던 전 여친들이 다 연상이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유난히 누나들 사랑 많이 받았고 남편도 그걸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년이 누나인 거 이용해서 또 그렇게 잘해주면서 구워 삶으니 거기에 홀딱 넘어간 거니? 넌 그거 좋다고 넙죽넙죽 받아주고 말이야. 안 그래? 안 봐도 뻔하지. 정말이야. 그 여자가 정말 작정한 듯이 들이댔다고. 이런 말을 하기도 미안하지만 속수무책이었어. 일방적으로 들이대는 여자한테 당했단 식으로 말하는 것도 어이없긴 마찬가지였지만 물론 남편이 하는 얘기를 곧이곧대로 그대로 다 믿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그 여자애한테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할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돼? 혹시 그년이 네 전 여친들 중 하나 아니야? 걔 진짜 네 아들인 거 아니냐고.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진짜 아니야. 아, 정말 환장하겠네. 아니야. 어떻게 걔가 내 아들일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될 건 없지. 네가 나랑 결혼해서도 그년 만나고 다녔던 거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잖아? 내가 진짜 아무리 연상 많이 만났어도 5살이나 많은 연상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 지금이야 같이 나이 들어가는 처지니 별 차이 없다 싶은 거지. 그 시절에 5살 차이면 완전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소리야. 아주 변명도 너답게 하는구나. 그래서 네가 지금 잘했다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걔는 분명히 내 아들이 아니고 그 여자가 전 남편하고 사이에서 낳은 애야. 근데 전 남편이랑 왕래를 전혀 안 하고 지내니 애가 아빠 정을 모르는 게 가슴 아프다고 해서 내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 것뿐이야. 인도적인 차원 좋아하네. 아주 박애주의자 나셨네.
저는 펄쩍 뛰면서 기겁해서는 변명을 하는 남편에게 이죽거려주고는 그딴 얘긴 이제 더 듣고 싶지도 않다고 했어요. 사실이 그랬으니까 말이에요. 그것 말고도 따져야 할 게 아직 더 남았잖아요. 됐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명품 시계며 보석들 쟁여준 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이게 다 뭐냐고. 돈 되는 거 다 팔았다더니 이렇게나 숨겨둔 거야? 이거 들고 그년이랑 도망가서 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정말. 나 너무 억울해. 당신은 듣기도 싫고 믿을 수도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 하소연 한 번만 좀 들어줘. 나도 진짜 죽겠단 말이야.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무슨 소리야. 그 여자가 먼저 들이대서 바람 피우게 됐단 소린 그만 듣고 싶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내 사업이 이 지경이 된 것도 다 그 여자 때문이란 소리야. 남편은 정말 억울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붙들고 하소연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기가 막히는 겁니다. 뭐? 무슨 소리야? 그럼 중국 공장부도 어쩌고 했던 말도 다 거짓말이었어? 처음부터 다 새빨간 거짓말, 헛소리였던 거냐고. 그 여자 그게 처음부터 그럴 작정으로 나한테 들이댄 거였어. 작업 친구란 말이야. 그녀는 남편 가게에 드나들면서 남편을 꼬시면서 남편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참견을 많이 하고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남편도 그녀한테 넘어가서는 미주알 고주알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했을 테고 그러면서 그녀는 남편 사업 굴러가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야곱야곱 빈틈을 노려 새는 돈을 챙기기 시작한 건데 도둑질도 하다 보면 는다고 그러다가 점점 간이 커져서 많이 해먹기 시작하니 남편도 최근에 그걸 눈치챘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다 눈치채고 다 알고서 그 여자한테 따져 물었는데도 그 여잔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식인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러더니 그렇게 들킨 김에 아주 대놓고 한탕을 누렸더라고. 내가 자리를 비운 틈에 거래 자금이랑 현물까지 왕창 가로채 간 거야. 뭐? 아니 그걸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단 거야? 당신 바보야? 그게 말이 돼? 내가 그나마 미친 듯이 난리 쳤는데 이미 다 써버리고 남은 거라며 일부 뱉어내긴 했는데 그걸로는 수습이 안 됐던 거지.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야. 들으면서 생각하니 그년이 저한테 떠보듯이 남편한테 돈 빌려줬다고 했던 게 지가 가로챈 돈 일부 뱉어낸 걸 두고 했던 말이었더라고요. 미친년, 진짜 어처구니 없었죠. 어떻게 당해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니? 그 여자를 뭘 얼마나 믿고 있었길래 그렇게 다 내보이다가 홀라당 다 뺏겨. 말도 마. 나도 지금 후회 막급이야. 그 여자 실체 알고서 부랴부랴 매장에 있던 현물 시계며 보석들 같은 거라도 챙겨서 숨겨둔 게 이거고 지금도 계속 그 여자 닥달해서 가로채간 돈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 그렇다고 남편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나요? 어림없는 거죠. 그 여자한테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아서 지금 원수가 되어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든 말든 어쨌거나 남편은 그년이랑 불륜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6, 7년 가까이 두 집 살림하며 살았다는 건데 그 사실은 그 상자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됐던 당시 그 순간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기막힌 현실로 뼈저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전 그 세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로 살았던 거니까요. 생각할수록 괘씸했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동안 일해서 번 돈과 남은 가방 등을 판 것,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도 남편 상황 아시고 좀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주신 돈도 있었는데 그것들 다 한 번에 모아서 목돈으로 내놓으며 남편 재기하는 데 쓰라고 할 작정이었거든요. 그러니 그것들도 모두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난 이제 당신 하는 일이 뭐가 됐든 도와줄 마음 전혀 없고 야반 도주고 뭐고 그런 것도 안 할 거야. 평생 그렇게 도망 다니듯 살고 싶지도 않아. 너랑 이혼할 거야.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여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나한테 화났더라도
감정적으로 그러지 말고 일단 챙길 것부터 챙긴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그게 우선순위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난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챙겨서 잠적할 게 아니라 집이고 뭐고 다 팔아서 빚진 거 다 갚고 떳떳하게 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억울하게 그동안 내가 쌓아온 걸 다 날릴 순 없지.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겨서 재기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같이 가자. 응?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딴 년이랑 놀아나다가 뒤통수 맞은 건데 그걸 억울하다고 할 수가 있니? 네 잘못으로 날려먹은 건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 난 그렇게 살기 싫어. 그리고 너랑 이혼할 거라고 한 말 못 들었니?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지금 진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야.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일단 지금은 나랑 같이 가고 그런 다음에 생각해도 되잖아. 내 생각은 절대 안 바뀔 거야. 야반도주라니. 내가 그딴 걸 왜 하니? 남편은 자기가 아무리 매달려도 제가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하니 자기 혼자라도 가야 한다면서 나서던데.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최 기사님을 철석같이 믿고 도움을 청했고, 그렇게 최 기사님은 남편의 야밤도주를 도우며 남편이 숨어 들어간 은시처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제게 그걸 그대로 다 알려주셨고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말한 대로 빚쟁이들이 다시 들이닥쳤고 저는 그 사람들 다 데리고 남편이 숨어든 은신처로 향했던 거예요. 남편이 그 사람들 붙들고 허튼 소리 하지 않게 하려던 생각도 있었고 제 눈으로 남편 작살나는 꼴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거기 나타난 걸 보고는 제가 마음을 바꿔 자기를 도와주러 온 줄 알고 벌떡 일어나며 반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 뒤론 남편이 지구 끝까지라도 피해 도망가고 싶어하는 빚쟁이들이 줄줄이 따라 들어간 거죠. 이 사람들은 다 뭐야, 여보? 당신 지금 여기 빚쟁이들을 다 데리고 온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정말 우리 다 끝장나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러면 어떡해? 그래서 너 살자고 우리 돈 다 떼어먹고 도망가서 이렇게 숨어있냐? 그래도 그동안 거래했던 정을 생각해서 참아주고 있었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쳐? 그딴 소리 할 것도 없어. 일단 여기 있는 거라도 돈 될 만한 거 죄다 챙기고 저 인간 족쳐서 탈탈 털어내자고. 맞는 말이지. 저 인간이 먼저 이딴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왜 인간적으로 대해줘야 하냐고. 일단 저 인간 도망 못 가게 좀 잡고 있어봐. 어디 묵혀놓기라도 할까? 사장님들 정말 왜 이러세요? 제가 사장님들 돈 떼어 먹으려고 도망친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서든 재기해서 그 돈 다 갚아드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제발 저 한 번만 믿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믿고 기다려줬잖아. 그랬더니 우리한테 돌아온 게 뭐야? 야밤도주를 해? 그런 짓까지 벌여놓고 뭘 어떻게 믿으란 거야? 죄송합니다. 상해드리고 양해 구했어야 하는데 저도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장님들도 아시잖아요. 저도 정말 억울해요. 진짜 억울한 사람이 누군데 헛소리야. 이렇게 멀쩡한 와이프 두고 바람 피우다가 상간녀한테 당한 주제에 지금 그게 억울하다는 거야? 저만 몰랐던 것인지 남편이 그년 때문에 사업까지 다 망하게 생겼다는 걸 빚쟁이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고 남편은 그 빚쟁이들한테도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빌어서 지금까지 말미를 얻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버려놓고 도망을 친 것이니 빚쟁이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거고 말이에요. 제 사정도 좀 봐주세요. 지금 와이프도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마당에 전 정말 사면초가예요. 제가 재기해야 사장님들 돈도 다 돌려드릴 수 있잖아요. 같은 남자로 저 좀 이해해 주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남자 망신 다 시키는 주제에 무슨 소리야? 이딴 소리 계속 듣고 있을 겁니까? 어서 챙길 거 챙기고 인간 족쳐서 가진 거 다 내놓게 해야죠. 사장님들 이러지 마시고 말로 하세요. 말로. 제가 뭐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이지 제가 가진 게 없어요. 남편은 찌질하게 그지없는 태도로 빚쟁이들한테 매달리더니만
빚쟁이들도 더 이상 그런 남편 사정 봐줄 마음이 없어 보였고 남편이 가진 건 영혼까지 탈탈 털 작정으로 덤비더라고요. 남편이 그 꼴 당하는 거 보면서 저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고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희 집에 와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범이 연락이 안 되는구나. 어떻게 된 거야? 너랑은 연락이 되는 거지? 아니요. 저 그 인간하고 이혼할 거예요. 그 인간 연락 와도 받을 생각도 없어요. 이혼이라니? 너 지금 아범 사업 망하고 개털됐다고 너만 쏙 빠져나가겠다는 거야? 아니 잠시만, 너희들 재산 조금이라도 챙기려고 이혼하는 거냐? 그 뭐니 그 위장 이혼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그래? 그런 거 할 마음도 없지만 그런 식으로 챙길 재산도 없을 겁니다. 어머니가 저보다 낫다고 감싸고 돌던 그 여자 말이에요. 생판남인데도 남편한테 돈 빌려주며 도움 준다고 하셨던 그 여자 기억하시죠? 그럼 기억하다마다 그 여자가 뭘 또 크게 도와준다는 거야? 아범 그것 때문에 바쁜 거고? 그건 제 알 바 아니고요. 그 여자 데려다 며느리 삼으시고 도움을 받든 말든 그러시면 되겠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여자를 며느리를 삼으라니? 그 여자는 아범 도와준 여자가 아니고 아범 돈 다 뜯어가서 아범 사업까지 다 말아먹게 만든 여자예요. 아범이랑 오랫동안 불륜을 저지르면서 말이죠. 그런데도 그 여자 고맙다 하며 감싸고 도실 거예요? 어리둥절한 얼굴로 있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얹어준 것에 충격을 받은 시모는 입을 쩍 벌리며 기함을 하던데 너무 놀랐는지 한동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더니 정신을 차리고서는 저를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는 거 있죠. 애미야, 내가 언제 뭘 또 그렇게까지 얘기했었다고 그러냐. 기억이라는 게 그렇게 왜곡이 되기도 하는 거지. 내 아들 네가 살려야지 이혼이 무슨 소리야? 일단 아범한테 전화부터 해봐. 네 전화 받을지도 모르잖니. 전 이제 그 인간이랑 남남이에요. 댁에 가셔서 기다리시면 연락 올 겁니다. 그 인간도 갈 곳도 없으니 그리 갈 거예요. 이제야말로 어머니 사시는 그 집 팔아서 아들 도우시면 되겠네요. 얼른 돌아가 보세요. 지금이라도 아범이 올지도 모르는데. 전 그렇게 시모를 내쫓듯이 내보냈고 남편에게 이혼 소장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냐고요? 빚쟁이들한테 걸려서 된통 당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릴 남편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뻔한 거죠. 시댁으로 이혼 소장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딱 그 이혼 소장 도착할 즈음 남편이 바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정말 소장을 보냈어? 진짜 소송해서 이혼을 하겠단 거야? 난 지금 빚쟁이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네가 진 그 빚을 내가 같이 감당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 생활비처럼 우리 가족 삶을 영위하는 데 쓰느라 진 빚도 아니고 네가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면서 정줄 놓고 있는 동안 네 상간녀가 네 뒤통수 쳐서 빼내간 돈 때문에 사업 다 망하게 생겨서 진 빚인데 그걸 왜 내가 같이 감당해? 여보, 제발 나 좀 봐줘. 나 진짜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당신이 이러지 않아도 정말 죽을 맛이라고. 상관없고 난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나 챙기고 그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금 이 상황 수습하고 재기해서 당신한테 평생 이 빚 갚으며 살게. 조금만 기다려줘. 부탁이야.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다니까? 그런다고 봐줄 거였으면 이혼 소송까지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야. 저는 남편 사정 같은 거 봐줄 거 없이 야무지게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변호사한테도 말했고 물론 그년한테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어요. 그년이 제 가까운 지인인 상태로 둘이 작당해 저를 그 긴 시간 동안 속이고 기만한 것이니 그 죄질이 아주 나쁘고 그걸 인정받아 둘 다 위자료도 거의 최고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됐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진 빚에 대해서도 저는 책임을 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지가 숨겨뒀던 명품 시계와 보석, 그리고 시무가 사시던 집 한 돈으로 급한 대로 빚을 갚은 것 같더라고요. 남편 사업이 잘 되면서 브랜치를 몇 개 냈었는데 그 브랜치 점주들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으로 받아놓고 그걸 상간년연이 홀라당 가로채면서 정작 물건은 받지를 못했으니 그 돈이 고스란히 빚이 됐던 거거든요. 남편이 취급하는 물건들이 워낙 고가잖아요. 그러니 빚도 그 규모가 상당했던 거죠. 그래도 시모 사시던 집이 집값이 많이 올랐던 덕을 본 모양이에요. 그 집이 처음 살 때도 비싸고 좋은 집이긴 했는데 그 사이 또 엄청 올랐었거든요. 그나마 잘 나갈 때 그렇게 집이라도 사뒀던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다 긁어 모아 아슬아슬하게 빚 다 갚은 덕분에 저희 집은 경매에도 안 넘어가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됐죠. 남편은 그거 나눠받은 걸로 저한테 위자료 주고 시모랑 둘이 살 집 구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애들 둘 양육비까지 계속 보내려면 뭐라도 해서 돈 벌 궁리도 해야 할 거고 말이에요. 아, 그리고 저희 둘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나가보니 별거 없는 거죠. 고생도 좀 하고 철들어서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희 집에 자기 혼자 남자니까 지가 가장이라나요? 어이없이 귀여운 소리를 해서 모처럼 저를 웃게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저는 재산분할 받은 것과 남편과 상간녀 그년한테 받은 위자료 보태서 애들이랑 살 집 마련하고 타던 차 팔아서 실용적인 차로 바꿨어요. 전 남편한테 양육비를 받겠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일을 찾아보려고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열심히 찾아보는 중이랍니다. 그래도 아들도 돌아오고 직구해서 이사도 하고 나니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최 기사님께 과일 한 박스 사들고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렸죠. 최 기사님,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제가 새 인생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 제 생명의 은인이신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드려요. 진심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을 속아서 살 뻔했어요. 그동안 사모님으로 모셨던 분이기도 하지만 저도 딸 가진 애비라 사모님 보면 제 딸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 심정으로 마음이 더 쓰였던 것 같아요. 알죠. 항상 마음 써주셨던 것도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사장 그 인간 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는 건 저도 몰랐지만 그게 아니어도 여자 문제가 복잡한 인간인 건 알고 있었어요. 진작 얘기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인간한테 그 여자 말고 여자가 또 있었나요? 어디서 술 마시다 취하면 꼭 저를 불러서 여자 있는 술집 같은 데 데려다 달라고 하고 그런데 데려다 주고 나면 새벽 2시쯤 다시 연락이 오는데 부르는 곳은 늘 숙박업소 앞이었거든요. 기가 막혔어요. 이미 이혼한 전 남편 놈한테 미련도 없거니와 그랬거나 말거나 이젠 상관없기도 하지만 참 더러운 놈이다 싶었지 뭐예요. 그런 놈인 것도 모르고 내조하며 살았던 거 생각하면 억울하지만 이제라도 탈출했으니 이것만 해도 천운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게다가 저는 지금 이렇게 살만하잖아요. 그럼 된 거죠 뭐. 딸한테는 미술 공부 계속하라고 했어요. 엄마가 그 정도는 시켜줄 수 있다면서 말이에요. 어차피 이미 레슨은 받을 만큼 받았으니 실기 준비는 그만하면 됐고 딸도 대학 가면 지도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서 힘 보탤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제 새끼들도 힘든 일 겪으면서 상처가 컸을 텐데 철이 부쩍 들어버린 모습이 안쓰럽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같이 아픔을 겪은 만큼 저랑 저희 애들 둘 앞으로 더 씩씩하게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살 거랍니다. 저 그렇게 잘 살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었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될 인생 2막, 그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지난 일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기도 했고 그러면서 저 스스로 새롭게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돌이켜보니 저도 더 많은 생각이 들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길 잘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또 덤으로 여러분들에게 용기도 얻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용기나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을 내리는 게 어렵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잖아요. 다 길이 열리고 방법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제 이야기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우리 자신들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감사합니다.